박연진은 왜 자존심을 다른 사람들을 세우잖아?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에 쾌감을 그럼 너 느낄까요? 되게 그녀에게 어떤 가치관이나 엉망진창이 성격적 된다? 특징이 있을까요? 드라마 더 그러니까 글로리 원탑 춤추라고. 악역 박연진을 통해 학교 폭력 수치스럽게.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전 세계 시청률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나야 온 연진아.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넌 그립니다. 진짜 옛날 그대로다. 이 드라마에서 어쩌면 내가 주인공보다도 약 더 큰 먹었니? 주목을 받았던 캐릭터는 바로 끔찍한 내가 학교 약 폭력의 먹었니? 가해자 박연진인데요. 박연진은 문동훈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순수하게 목적으로 괴롭히는 악랄한 캐릭터입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동훈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며 치가 떨리는 악행을 저지르지요. 드라마가 처음 그동안 방영되었을 괴롭혀서 때 미안. 그 끔찍한 폭력의 정도에 많은 사과하려고.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드라마에게 연출을 심하게 했겠지 했던 그 장면들은 모두 실제 사건들이었다고 하지요. 게다가 학교 폭력 관련 기사를 조금만 더 찾아보아도 우리가 사는 현실 세상에는 드라마보다 더 끔찍한 폭력이 만연해 있더군요. 이렇듯 무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학교 폭력을 네?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드라마 더 글로리 박연진을 통해 학교 폭력 가해자의 정서와 심리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진의 심리를 분석하려면 그녀의 행동과 동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연진은 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에 쾌감을 느낄까요? 그녀에게 어떤 가치관이나 성격적 특징이 있을까요? 그녀의 과거나 가정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먼저 박연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봅시다. 박연진은 자신보다 약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만 교만하고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과거 박연진의 학교 폭력 대상이 되었던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한편 꼭 학폭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박연진의 말투와 태도는 상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박연진 엄마의 수족 역할을 하며 더러운 일을 덮어주던 부패 경찰 신영준. 그는 연진에게 부모님 연배이지만 경찰 수사 시작된 거 그녀가 알고 계셨어요? 김상철에게 쓰는 확인도 안 말투는 해보신 확연한 거죠? 명령조입니다. 못 막아요 수사? 엄마와 아저씨, 김상철의 관계를 보며 우리 자신 엄마랑은 역시 정확하게 돈으로 부를 무슨 수 있는 사이예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듯합니다. 중학교 때 친구야. 아, 우리 엄마의 손명호? 반면 그녀에게 있어 필요한 권력과 재력을 갖춘 남편 하도영과 시어머니를 향한 말투는 목소리 톤부터가 다릅니다. 오빠. 또한 드라마 막바지 내일 연진이가 날씨 뭐야? 죗값을 치르게 되며 아? 교도소 생활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요. 같은 생활관 내 대장격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군기가 싹 잡힌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을 찰떡같이 연기해 보여줍니다. 요 며칠 소나기가 자주 지나가면서 날이 선선했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한낮에 대부분 지역이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형적인 눈치 빠른 강약 약간의 박연진이었습니다. 태도이죠. 박연진은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주여정의 원수, 사이코패스 살인자 강영천과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죠. 괴롭히는 대상이 되었던 상대방의 고통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제가요. 보여주며 괴롭힘의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즐거움인 전에도 듯하죠. 제가요. 또한 드라마 후반에 전재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고 심지어 딸 구해줘야지. 예솔이마저 남편의 핏줄이 아니란 게 밝혀질 당시 구해야지. 우리 본인의 이제 과오로 너밖에 인해 없는데, 상처를 받은 재준아. 남편과 딸의 고통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박연진은 너한테 전전긍긍하는 밝혀지나? 모습을 보여주지만 우리 예솔이 이때 살인자 불안은 딸로 그들의 만들면 안 고통을 걱정해서가 되잖아.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명예와 그러니까. 아내의 흔들림 때문이었죠. 되도록이면 큰 분란 없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 보였던 남편 하도영은 박연진에게 정이 떨어지는 모습에서도 그런 면이 부각됩니다. 그럼 잘 지내. 그렇다면 박연진의 행동 패턴을 만들게 된 심리를 살펴봅시다. 박연진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어쩌면 꼭 드라마 속 연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들에게도 상당 부분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 의학습입니다. 절대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폭력 가정에서 자란 경우 제대로 된 치유나 교육이 부재하면 커서 가정 폭력을 되풀이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지요.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폭력을 자주 쉽게 접할수록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 가능한 방안 중 하나라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늘날 교육적 체벌이 금지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어떤 목적이든 간에 폭력이 수단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박연진의 엄마 중요한 홍영애라는 날이라고 캐릭터는 했지? 본인 인맥과 엄마, 재력을 이용해 오늘 약자를 너한테 너무 짓밟는 짓에 실망이야. 서슴지 않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경찰서까지 주로 올 돈 줄 없는 자에 알았나? 대한 폭력이 드러나지요. 그 부분이 실망이야. 없는 애 하나 어떻게 못해서. 드라마 상에서는
구체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상황들로 그간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아무리 부모의 없고. 가치관과 삶의 태도는 넌 그래도 연진에게 아무 일 그대로 없으니까. 학습되어 드러나지요. 지금도 봐. 사회적 약자는 네가 경찰서 짓밟아도 가서 되는 그 지랄까지 것이라는 들었는데 가치관과 넌또 여기 태도를 와 있고. 학습합니다. 그걸 5글자라면 뭐다? 사회적 약자. 두 번째는 사회로부터의 잘못된 신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년 시절 부모님의 지도와 학창 시절 선생님 또는 주변인을 거치며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배우게 됩니다. 가령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이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주변인들이 나를 불편해하는 태도 등을 관찰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학습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폭력을 사용했을 때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존경해주면 폭력 사용 행위가 강화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박연진의 경우 친구를 괴롭힌 행동에 대해 담임 선생님도 부모님도 주변 어른들 중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폭력성에 동조해주고 두려워하며 그 누구도 이해를 제기하지 못하죠. 심지어 선생님조차도요. 그리고 연진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학생을 보며 자신의 힘의 우위를 확인하며 즐깁니다. 즉, 문동은의 통쾌한 폭수극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연진의 폭력에 대해 멈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호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연진이 그리고 네가 공감 뭔가 능력이라도 있는 착각하는 인물이었다면 모양인데 상대의 아픔에 일말의 난 죄책감이라도 잘못한 게 느껴 없어도 폭력을 있나. 멈출 조금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연진은 잘못한 공감 게 능력이 심각하게 없어? 결여되어 있죠. 전혀. 네 인생이 나 때문에 지옥이라고? 세 번째는 폭력으로부터 얻는 이익입니다. 언뜻 보았을 때 박연진이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에는 아무런 이득도 이유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 더더욱 연진의 잔인한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은을 괴롭히는 연진이 금품을 갈취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하며 이익을 취하는 행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박연진이 폭력에서 얻는 이익은 바로 심리적 이익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배력, 고통을 주면서 얻는 사디즘적 쾌락, 자신의 가학적인 행위를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대상을 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흔히 일부 어린 아이들이 자신보다 작고 약한 생명체에 대해 힘과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개미를 괴롭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커가며 그 행동을 멈추게 되지요. 연진의 경우 위 두 번째에서 언급했던 이유로 이 행동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의 학교 폭력을 생각해보자면 폭력 행위를 통해 심리적 이익뿐만 아니라 금품 갈취 등 물질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많지요. 정리하자면 더글로리의 박연진은 공감 능력의 심각한 결여, 부적절한 주변 환경을 통한 폭력의 학습, 올바른 교육의 부재, 사회로부터 받는 잘못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원탑 악역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더글로리 박연진을 통해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인간의 심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아, 저런 이유에서 학교 폭력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이 가시나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학폭을 저지르는 인간의 행동에는 환경적 요인, 교육적 요인, 유전적 요인에 기한 개인의 성향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떠한 것도 학교 폭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부족했다고 해서, 혹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그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세상에는 각자의 역경을 딛고 올바른 사회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 어떠한 요인이건 올바른 길을 외면하고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건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 더글로리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는데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과거 학폭 사실로 인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폭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은 경각심을 심어주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이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랍니다.